네, 이제 클롭세스키 이야기인데 이제 화났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막 전반전 너무 우리가 막 안 된다. 뭐 세컨볼도 다 내주고 뭐 이런 약간 이런 식의 분노 같은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브랜트포드전에 네. 못했잖아요. 토트넘이 전반전에. 그러니까 그 전반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반전에 되게 못했다. 그렇죠. 최악이었고 네네.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 지고 우리가 전반전에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경기였다. 네.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시작을 우리가 밀리면서 하면 그러니까 선제골을 먹히는 게 네. 우리한테 너무나 좋지 않다. 보통 강팀들은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한다. 그럼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결국 이게 그 말이죠. 우리가 더 강팀이 되려면 선제골 먹히지 말자. 그렇지. 우리 수비 너무 지금 안 좋다. 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이거를 뭐 수비에 대한 뭐 저격 이런 게 아니라 팀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원팀 이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삼자의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트넘의 수비가 문제인 게 명확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저도 봤을 때는 수비 쪽에 문제점을 좀 꼬집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당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보기에 삼자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록이 그렇잖아요. 네. 기록이 지금 9경기 연속 선제골 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9경기 동안 클린 시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경기 동안 계속 선제골을 먹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안 좋죠. 늘 쫓기고 그러니까 크로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토트넘 경기를 봤을 때 선제골 먹히고 뭐 따라간다. 막 이런 기억이 있지만 네네. 그것도 어느 정도죠 사실은 선제골 먹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거 지금 9경기 동안 3승 2무 4패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선제골을 먹히고 역전승을 3번 했고 무승부를 2번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이게 좋은 기록은 아닌 거잖아. 어쨌든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게 좋은 기록은 아닌 거죠. 네네. 4패를 했으니까 9경기에서. 그렇지. 그리고 토트넘이라는 팀은 9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면 네네. 챔피언스리그급 경쟁에 매우 그렇습니다. 힘든 문제가 생기죠. 네네. 아니 저 진짜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건데 토트넘이 이렇게 맨날 선제골 뭐 전술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전반전 왜 이렇게 맨날 하냐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스타일이 좀 그렇죠. 처음에 약간 버티면서 역습한다. 그럼 후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다가 역습한다. 이게 일단 콘테 감독의 기조긴 해요. 네네. 근데 버티는 걸 이제 토트넘이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버티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수비 라인의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특히나 다이어 그 3백의 중앙 위치와 네네. 그리고 오른쪽 중앙 수비수 로메로가 없을 때 로메로 없으면 완전 여기는 그쵸. 완전 문제의 팀이에요. 그래서 이 9경기 동안 선제골 먹혔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 9경기 중에 로메로가 나왔던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경기도 이제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네. 로메로가 약간 뭐 부상도 있고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경기 선발 라인업 적기 전까지 로메로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네네. 뭐 이런 이제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 경기까지 합한 요 기록이 9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로메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3백의 중앙 그리고 로메로의 어떤 백업이랄까요? 그쵸. 이 두 자리는 반드시 좀 보강이 필요해요. 그 자리가 제일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왼쪽은 그래도 어쨌든 벤 데이비스 콘테 감독이 온 다음에 나름 괜찮게 하죠. 그리고 랑글레 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3백에서 제일 꾸준하게 잘해주는 선수가 또 랑글레예요. 네네. 꽤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사실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중앙으로 가보면 다이어 실수 많죠. 네. 그리고 오른쪽 로메로가 없을 때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가 산체스 아니면 뭐 탕강가 이런 선수들인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다이어 실수도 실수인데 뭔가 이렇게 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멀뚱멀뚱 서 있는 장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문제인 건데 그 다이어가 네. 이 선수의 그
스타일 이게 잉글랜드 국대는 뽑히잖아요. 네. 왜 이게 뽑히냐? 잉글랜드가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이어가 커버를 하는 범위가 줄어요. 그렇죠. 근데 이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이 공격할 때 보통 하는 전략 중 하나가 3백의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할 때가 많죠. 네. 공격할 때는. 네네. 그때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때 올라갔다가 어쨌든 이 뒷공간을 다이어가 커버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지. 다이어가 느리니까 어. 그 커버가 안 돼요. 3백의 중앙 수비수인데 네. 보통 3백의 중앙 수비수가 왼쪽 오른쪽을 막 커버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계속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고 스피드가 느리니까 자신이 돌파당할까봐. 근데 이게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는 게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 탄강가나 산체스가 나왔을 때 네. 그쪽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한 번만 생기면 그 뒤에 있는 다이어가 그렇지. 그걸 또 커버를 못해요. 그걸 커버를 못 하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그 조합이 매우 안 좋죠. 매우 불안한 조합이죠. 음. 예. 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보강할 자리가 많긴 한데 그냥 제일 시급해 보이는데. 이 중앙 다이어 수비수가? 자리나, 중앙 수비수가 난 제일 시급해 보이는데. 그렇긴 해요, 사실.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이제 중앙 수비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전은 똑같았거든요. 브렌트포드전도 브렌트포드가 노골적으로 사실 랑글레 쪽은 공략을 거의 안 하고 반대편에 있는 탄강가 쪽으로 계속 붙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골 실점할 때도 보시면 탄강가 쪽으로 그냥 붙여놓고 제공권 싸움에서 아이반 토니가 이기고 네. 거기서 이제 탄강가가 무너지니까 흘런 볼이 은베모한테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이어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커버를 못하니까 은베모가 그냥 여유롭게 박스 주변으로 막 몰고 가고 네네. 거기서 이제 편하게 크로스 올려서 실점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오른쪽 라인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와 뭐 탄강가나 산체스처럼 로메로의 백업 요 위치 네. 요 위치가 진짜 문제고 사실은 이게 개선이 되면 사실은 토트넘이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기억나는 경기가 뉴캐슬과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탈탈 털린 그 그쵸. 스피드 못 따라가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네. 딱히 어려운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뉴캐슬이 그냥 뒷공간으로 계속 붙여주고 싸워. 네. 이거예요. 근데 붙여줬을 때 다이어가 못 따라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의 수비가 공격수들과의 경합에서 지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네,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진짜 뭐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처럼 패스를 막 짧게 주고받으면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야 상대팀이 잘한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단순하게 상대팀이 붙여줬는데 붙여주는 볼에 실수가 그렇죠.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실점이 나온다. 네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자 지금 뭐 수비적인 면을 말씀드렸는데 그 상위권에 있는 팀보다 저 수비에서 후방 빌드업해서 패스로 이런 것도 좀 불안한 느낌도 있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브렌트포드전 두 번째 골 실점할 때 다이어가 실수를 했죠. 네. 코너킥을 내줬죠. 그렇지. 근데 그 전 장면을 이제 더 돌려서 보면 다이어의 실수가 나오기까지 토트넘이 어떠냐? 네. 전방으로 못 나가고 백패스를 해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 나갔다가 탄강가 쪽에서 패스를 못 하겠으니까 백패스를 합니다. 네. 백패스 가서 결국에는 포스터 골키퍼까지 가요. 네. 근데 포스터 골키퍼도 발밑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걷어냅니다. 걷어냈는데 거기서 이제 브렌트포드가 그냥 걷어내는 볼이니까 부정확한 볼이니까 거기서 네네. 이제 차단을 했고 볼을 이 걷어낸 볼을 다시 다이어가 잡을 때 실수가 나온 거죠. 이제 그걸 돌려봐도 아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의 후방 빌드업이 안 되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그렇죠. 백패스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실수가 나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구나. 아 차라리 뭐 실수라도 없으면은 뭐 그쵸. 그렇다 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실수가 나와서 실점을 해버리니까 나는 클룹세스키 좀 화난 거 이해가 될 것 같아. 뭐 공격 라인은 어쨌든 득점을 만들고 있고 네네. 어쨌든 뭐 지난 경기도 두 골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골은 네. 두 골 넣은 거지. 근데 이제 수비가 불안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늘 이제 그 토트넘은 수비가 불안하니까 경기가 계속 밀리고 그렇죠. 경기 흐름을 빼앗기고 거기서 계속 이제 뭐 실점하거나 끌려가는 경기 흐름이 되고 네.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 꾸역꾸역 따라간다고 해도
어쨌든 성적이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챔스를 노리는 팀이고 뭐 더 나아가면 우승도 좀 이제 비벼보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 팀인데 9경기 연속 선제골 먹힌 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토트넘 정도 되는 팀이 네. 사실은 토트넘이 뭐 이번 시즌 그래도 뭐 우승은 몰라도 그래도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은 할 수 있는 스쿼드가 됐다.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뭐 리버풀도 미끄러지고 첼시도 미끄러지니까 맨유도 미끄러지고 하니까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편하게 가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역전될 분위기가 그렇죠.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챔피언스리그 뭐 리그컵 이런 거 다 포함해서도 실점이 많지만 리그에서도 6경기 연속 선제골 실점이에요. 네네. 이게 겹치고 겹치니까 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팀은 사실 좀 이렇게 선제골을 좀 넣어줘야 네. 상대 수비가 이렇게 상대 팀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손흥민이라든지 뒷공간 털만한 그렇죠. 대박인 선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콘테 감독의 보통 이제 컨셉이 네.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상대 공격을 일단 버티고 역습으로 한 골. 그게 들어가는 순간 상대가 조급해서 그렇죠. 올라오면 네네. 그때 더 케인, 클루세스키, 손흥민 활용해서 대량 득점. 네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 -7 득실차 -7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 플러스 30 몇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었던 건 그게 그 콘테 감독이 뭐 엄청나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전술적인 기조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네. 순전히 역습을 통해서 대량 득점을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걸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사하는 감독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케인, 손흥민 조합이 그렇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습이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는 실점을 안 하는 게 1번인데 그렇지. 실점을 하니까 역습을 못 해요. 상대팀 더 그냥 지키자 그쵸. 뭐 이러고. 그래서 네. 역습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뭔가 경기가 말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 흐름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뭐 이제 상대가 좀 지쳐가지고 막 이제 물러나 있을 때 케인 한 방 해줘. 그래서 케인이 어떻게든 밀어 넣어서 동점. 그러니까 재미없지 축구가. 운 좋으면 역전. 네네. 이거잖아요. 세트피스에서 운 좋으면 넣어서 역전. 네. 뭐 이런 지금 시기니까 경기가 재미없는 이유가 또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클루세스키의 이 어떤 좀 깊은 빡침 이런 것도 좀 네. 이해가 되고 선제골을 실점하지 않고 따내는 게 토트넘의 과제이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런 게 참 중요하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콘테의 약속의 3월. 근데 그거는 인터밀란 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인터밀란 때는 수비가 단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밀란이 뭐 경기력이 안 좋다 라고 평가를 받을 때도 실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은 우리도 득점을 못하고 상대도 득점을 못하는 답답함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조금 달라요. 지금 실점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고 그제 그 3월 달이 되면서 이제 루카쿠랑 라우타로가 미친 듯이 폼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득점이 막 몰아붙이면서 네네.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월에 콘테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 사실 어떤 감독이 전반기는 버리고 우리 후반기 그런 감독 어디가 있어? 우리 후반기에 올인한다. 이런 감독 없어요. 어차피 우승 노리는 팀은 3월이나 지금이나 1승 1승이 다 똑같은데. 맨시티 봐보세요. 맨시티는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다 잘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근데 맨시티, 홀란드 우리가 뭐 늘 얘기할 때마다 이 팀 미쳤다 하는데 그래도 아스널이 그냥 계속 위에 그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홀란드도 어느 정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 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 이제 있지. 맨시티 선수들 전체가 네네. 뭔가 이게 우리가 이번에도 좀 쉽게 리버풀만 제끼면 우승할 것 같았는데 네네. 아스날이 아직도 1등이네. 그러니까. 심지어 잘하네. 경기력도 좋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경쟁 의식이 좀 생겼다. 네네. 맨시티도. 그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벵거가 이게 이번에 아스날에 온 것도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불안할 때 자기가 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안 온 게 뭐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다 이게 있었지만 그 속뜻이 뭐냐면 감독이 불안할 때 지금까지 불안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벵거가 떠난 다음에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뭐 에메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자기가 감독 입지가 불안한데 오면 이게 더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왔던 게 결국에는 아르테타 인정. 이제는 이 감독이 더 이상 흔들릴 만한 요소가 없다. 그래서 대단히 그래서 온 거죠. 의미 있는 장면으로 봤어요. 맞아요. 벵거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도 인터뷰했습니다. 벵거가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팀의 역사를 쓴 감독이니까 네네. 이제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아스날이 지금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해도 좋아. 자, 그래도 뭐 일단은 맨시티가 또 극강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두 팀의 맞대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